그 여자는 간초비입니다. 지금 당장 체포하세요. 그 한마디에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전방 부대에서 민간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헌병대에 끌려갑니다. 그녀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 얼굴로 고개를 들고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늘에서 군용혁이가 내려앉고 그 여성이 정복 차림의 스리스타 장군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체 그녀는 누구였고 왜 간첩으로 몰린 걸까요? 그리고 그 부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 믿을 수 없는 반전과 진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산관 지역에 자리 잡은 제79개가 대단은 오늘도 여느 때와 다른 없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기상 나팔과 함께 시작되는 하루는 박정우 대령에게 있어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는 일장이었죠. 박정우 대령은 올해 신세살로 서울사범대학교 출신의 학군사관 23기로 인간한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27년간의 군 생활을 통해 쌓은 인맥과 연줄은 그야말로 거미줄 같았어요. 국방부 예산 담당자들과는 골프를 치고 지역 유지들과는 술잔을 기울이며 정치권 인사들과는 각종 모임에서 얼굴을 익혔습니다. 대령님, 오늘 군수과장 면담 일정이 있습니다. 참모가 보고하자 박정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군수가야말로 자신의 핵심 수입원이었거든요. 전력 예산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부대 내 각종 공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아내는 것은 이미 그에게 일장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이번 달 전력비 집행 현황은 어떻게 됐나? 네, 대령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수과장의 말끝이 흐려지자 박정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다만 뭔가 명확하게 말해 병사들 급식비를 조금 더 저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박정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병사들 급식비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었어요. 어차피 그들은 불평할 수도 없고 설사 불평한다 해도 군기 반성문 한 장이면 입을 다무르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오후 박정우의 평온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그 안에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내렸어요. 한윤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성은 민간 복장을 하고 있었고 국방부 직속 감찰이라며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박정우는 그 공문을 받아보며 속으로 욕설을 삼켰어요. 국방부 감찰이라고요? 그런데 왜 민간 복장을 하고 계시죠?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앞으로 며칠간 부대 내 각종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윤설의 말투는 건조했고 표정도 무뚝뚝했어요. 박정우는 그런 한윤설을 보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화에 무슨 감찰이야? 민간 옷 입고 온 걸 보니 분명히 민주노총 소속이거나 시민단체에서 보는 관첩이야. 박정우는 참모들을 불러 모아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저 여자는 분명히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보낸 자들이야. 요즘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군 내부 숙청 바람이 거세잖아. 날 밀어내려는 정치적 음모다. 참모들도 고개를 끄겠습니다. 실제로 한윤설의 등장은 부대 전체에 묘한 긴장감을 조성했어요. 병사들 사이에서는 감찰 아니고 감시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간부들은 그녀가 지나다닐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윤설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는 듯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어요. 작은 수첩을 들고 부대 곳곳을 돌아다니며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급식소에서는 식자재 현황을 무기고에서는 장비 관리 상태를, 생활관에서는 병사들의 생활 환경을 점검했죠. 저 여자가 뭘 적는 거지? 혹시 우리 대화도 녹음하는 건 아닐까? 간부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특히 박정우는 한윤설의 일거수일투족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녀가 나타난 이후로 부대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이상하다. 진짜 감찰관이라면 왜 이렇게 조용히 다녀가? 보통은 유란하게 떠들며 권위를 내세우는데 박정우의 의심이 깊어가던 그때 안윤설은 여전히 말없이 자신의 수첩에 뭔가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수첩 속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단초가 될 중요한 정보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죠. 첫날 저녁 박정우는 장교식당에서 간부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저 여자 분명히 수상하다. 내일부터 좀 더 자세히 지켜보자. 우리 부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아봐야겠어.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한윤설가 단순한 감찰관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박정우 대령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윤설가 부대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부대 내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급식소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급식소 냉동고에서 고기가 대량으로 사라졌습니다. 급식소장이 보고해 박정우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다시 확인해봐. 이미 3번 확인했습니다. 소고기 30kg, 돼지고기 40kg이 없어졌어요.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박정우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사실 그 고기들은 자신이 지역 유지들과의 모임에서 사용하기 위해 빼돌린 것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무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일단 조용히 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돼.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문제가 터졌어요. 정비소에서는 차량 부품이 사라졌고 무기고에서는 장비 점검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다 뭔가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동시에 터질 리가 없어 박정우는 참모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대령님, 혹시 저 감찰관 여자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 저 여자가 온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 실제로 한윤서는 그 사흘 동안 부대 곳곳을 샅샅이 뒤적하며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수첩은 점점 두꺼워졌고 메모하는 내용도 더욱 구체적이 되었어요. 급식소에서는 식자재 입고 내역과 실제 보관량을 대조했고 정비소에서는 부품 구매 기록과 사용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무기고에서는 장비 점검 일지의 필적을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죠. 저 여자 대체 뭐라는 거야? 박정우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한윤서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노리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대령님, 저 여자 행동이 정말 이상해요. 일반적인 감찰관이라면 우리한테 질문도 하고 설명도 요구해야 하는데 말 한마디 없이 혼자서만 돌아다녀요. 참모장의 말에 박정우는 고개를 끄겠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수상한 점이야. 진짜 감찰관이라면 공개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마치 스파이처럼 몰래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박정우는 결단을 내렸어요. 한윤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뒤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죠. 부대 내 모든 CCTV 녹화 기록을 확인해 저 여자가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낱낱이 파악하자. 그리고 저 여자 숙소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혹시 외부와 연락하는 것이 있나 확인해 봐야겠어. 박정우의 지시에 따라 부대는 은밀한 감시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한윤서의 생활 패턴, 이동 경로, 식사 시간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한윤서가 밤늦은 시간에 탄약고 근처에서 혼자 무전기를 사용하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어요. 맞지? 저 여자 진짜 수상해. 밤에 탄약고 근처에서 무전 통신이라니. 감시 담당자의 보고를 들은 박정우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저 여자는 분명히 감첩이야. 우리 부대 정보를 빼내서 외부로 전달하고 있는 거야. 박정우는 즉시 상급 부대에 연락을 취했어요. 사단 정보 과장입니다.
우리 부대에 파견된 감찰관의 신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요. 의심스러운 행동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밤에 탄약고 근처에서 무정 통신을 하고 부대 내 각종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감찰 행위로 의심됩니다. 박정우의 신고에 정보과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정우는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 여자의 정체가 드러날 거야.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하지만 한윤서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박정우와 간부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수첩에는 이미 박정우의 각종 비리 행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부식비 유용, 장비 부품 행량, 허위 훈련 보고서 작성, 병사들에 대한 가혹 행위까지 모든 것이 증거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우는 더욱 대담한 행동에 나섰어요. 저 여자를 당장 체포해야 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감찰 행위를 방치할 수는 없어. 하지만 대령님, 아직 확실한 증거는 충분해. 밤에 탄약고에서 무전 통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혐의야. 박정우는 헌병대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한윤서를 국가안보위어 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하라. 지금 당장. 하지만 그 순간 박정우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한윤서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한윤서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사단 작전처장이었어요. 박정우 대령, 지금 당장 모든 행동을 중단하세요. 작전처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박정우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지금 국가안보에 위험한 간첩을 체포하려고. 간첩이라고요. 박대령,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작전처장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그 한윤서를 하는 분은 국방부에서 직접 파견된 특별감찰관입니다. 신분 보안 등급이 극비 수준이에요. 당신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박정우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가 없어요. 저 여자는 분명히 박대령, 지금 당장 그 감찰관에게 사과하고 모든 협조를 다하세요. 이 일이 위로 올라가면 당신 군 생활 끊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박정우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급연 참모들도 그의 얼굴색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며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대령님, 혹시 국방부 직속 특별감찰관이래. 박정우의 말에 참모들은 모두 얼어붙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간첩이라고 의심했던 여성이 사실은 국방부에서 파견된 고위 감찰관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박정우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7년간 쌓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 그리고 각종 비리로 촉적한 재산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아니야, 이건 분명히 정치적 음모야.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라고. 박정우는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인 군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군단장님, 저 박정우입니다. 급히 뵙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국방부에서 감찰관을 보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군단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박대령, 요즘 정부에서 군 내부 비리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네. 조심해야 할 거야. 그렇다면 군단장님께서 국방부에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감찰을 중단시켜 달라고요. 내가 알아보겠네.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박정우는 한편으로는 상급 부대에 로비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대 내에서 한윤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 여자가 진짜 국방부 감찰관일까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간부 회의에서 박정우는 교묘하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간 복장을 하고 와서 신분증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혼자서 몰래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감찰관의 행동일까요? 그리고 밤에 탄약고 근처에서 무전 통신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일부 간부들은 박정우의 말에 동조했어요. 특히 그와 함께 각종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은 한윤서의 존재 자체가 위협적이었거든요. 대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뭔가 수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감찰관이라면 왜 이렇게 은밀하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정우는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한윤서를 고립시키려고 했습니다. 식당에서도 따로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았고 각종 회의나 행사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했어요. 하지만 한윤서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어요. 그녀는 박정우의 사무실 출입 기록을 확인했고 군수가 창고의 재고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훈련 보고서의 내용과 실제 훈련 현황을 대조해 보기도 했죠. 이상하네. 이 훈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에 야간 전투 훈련을 15차례나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윤서는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부대에서 근무했던 병사들을 만나봤어요. 일병 김도윤, 지난달 야간 전투 훈련 얼마나 했나? 네, 야간 전투 훈련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냥 막사에서 잠만 잤어요. 한윤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사실을 확인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수첩에 기록되었어요. 박정우는 한윤서의 이런 행동들을 감시하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 여자가 뭔가 큰 것을 준비하고 있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인 것 같아. 대령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해. 군단장님이 국방부에 연락하실 테니까. 하지만 며칠 후 군단장으로부터 온 연락은 박정우가 기대했던 것 가는 정 반대였어요. 박 대령 미안하네. 국방부에서 그 감찰은 절대 중단할 수 없다고 하더군. 오히려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끗하게 하네. 문제될 것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 없지 않겠나. 전화를 끄는 박정우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이제 더 이상 위선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박정우는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이다. 저 여자가 모든 걸 다 파헤쳐버릴 거야. 하지만 그는 아직 한윤서의 진짜 정체를 몰랐어요. 그녀가 단순한 감찰관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정우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급 부대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한윤서의 조사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어요.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부대 내 간부들을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박정우는 모든 주요 간부들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어요. 대대장들과 참모들, 그리고 각 과장들까지 총 12명의 간부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대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정우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저 한윤서라는 여자, 겉으로는 국방부 감찰관이라고 하지만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녀의 행동을 돌이켜보세요. 밤에 탄약고 근처에서 무전 통신을 하고 부대 내 기밀 사항들을 몰래 수집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감찰관의 행동입니까? 1대장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대령님 사단에서 국방부 소속이라고 확인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조작될 수 있어요. 요즘 북한의 공작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지 아시잖아요. 박정우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누군지도 모를 외부 인사가 우리 부대 체계를 무너뜨리도록 방치할 수는 없어요. 저 여자는 감찰관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려는 파괴 공작원입니다. 참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며칠 관찰해 봤는데 뭔가 이상해요. 맞아요. 진짜 감찰관이라면 우리한테 질문도 하고 설명도 요구해야 하는데 말도 안 하고 혼자서만 돌아다녀요. 분위기가 박정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그는 더욱 과감하게 나갔습니다. 앞으로 저 여자와는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하세요. 그리고 혹시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면 즉시 보고하세요. 우리 부대의 안전과 명의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부대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간부들은 한윤선을 보는 시선이 의심과 적대감으로 바뀌었고 그녀가 지나다닐 때마다 냉랭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한윤선은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오히려 더욱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개별 면담을 시작했어요. 각 부서 담당자들을 하나씩 불러서 업무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군수과장님, 지난 3개월간 부식 비집획 내역을 보여주세요. 군수과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자료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일주일 정도, 내일까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식자재 입고 기록과 실제 사용량 대조표도 함께요. 군수과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부식비의 상당 부분이 박정우의 사정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었거든요. 한편 한윤서의 조사 과정에서 뜻밖의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일병 김도윤이었어요. 김도윤은 20살의 젊은 병사로 부대 내 각종 비리 현장을 여러 번 목격했지만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윤서의 수첩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죠. 그날 오후 김도윤은 청소를 하다가 한윤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수첩을 보게 되었어요. 호기심에 슬쩍 들여다본 것인데 그 내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수첩에는 부대 내 각종 비리 현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박정우 대령 마이너스 부식비 유용을 평균 200만 원, 지역 유지와의 회식비로 사용, 군수가 마이너스 장비 부품 허위 구매 후, 개인 판매 연간 추정 5천만 원 규모 훈련 조장, 마이너스 실제 미실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 보고 병사 폭행 기록, 마이너스 이병 최민수 구타 사건은 폐 김도윤은 손이 떨렸어요.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한윤서가 돌아왔습니다. 뭘 보고 있나요? 김도윤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괜찮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한윤서의 차분한 목소리에 김도윤은 용기를 냈습니다. 장군님 혹시 정말 간첩이세요? 한윤서는 잠시 김도윤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간첩은 맞습니다. 김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적국의 간첩이 아니라 이 부대 내부의 적을 잡는 간첩이에요. 내부의 적이요? 병사들을 괴롭히고 국가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거짓 보고서로 상급 부대를 속이는 사람들 말이에요. 김도윤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이 모두 떠올랐거든요. 그럼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날부터 김도윤은 한윤서의 조용한 협력자가 되었어요. 그는 다른 병사들이 모르게 각종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어제 대령님이 또 부식창고에서 고기를 빼가셨어요. 트럭 한 대 분량이었습니다. 지난주 훈련도 또 거짓으로 보고했어요. 실제로는 막사에서 휴식만 했는데 야간 기동 훈련했다고 보고서를 썼어요. 한윤서는 이런 정보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해 갔어요. 박정우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한윤서를 제거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정말 끈질기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대령님 좀 더 강경하게 나가시는 게 어떨까요? 참모장이 제안해 박정우는 고기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써야겠어. 박정우는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한윤서를 직접 체포하여 부대에서 축출하기로 한 것이죠. 박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윤서의 조사가 계속될수록
자신의 각종 비리가 드러날 위험이 커졌거든요. 그는 마침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감찰 위법행위 시원이라는 명목으로 저 여자를 체포하겠습니다. 박정우는 참모들을 불러 무화 계획을 설명했어요. 한윤서가 국가 기밀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외부로 유출하려 한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령님, 그럴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우리가 만들면 돼요. 저 여자가 밤에 탄약고에서 무전 통신한 것, 그리고 부대 내 각종 기밀을 사항을 수집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참모장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 정말 국방부 소속이라면 국방부 소속이어도 상관없어. 관찰팽이를 했다면 체포할 수 있어요. 군법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취하는 거니까 문제 없어요. 박정우는 헌병대장을 불러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한윤서를 체포하세요. 국가 기밀을 유출함이와 부대 내 질서 결한 혐의로요. 예, 알겠습니다. 헌병대장도 사실은 박정우의 비리에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한윤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숙소에서 기록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수첩에는 이미 박정우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오후 8시 정각 헌병 4명이 한윤서의 숙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윤서 씨, 나와주세요.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한윤서는 차분하게 문을 열었어요. 무슨 혐의인가요? 국가기밀 무단 수집 및 외부 유출 시도 혐의미입니다. 증거가 있나요? 헌병대장이 강압적으로 말했어요. 증거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겁니다. 지금 따라오세요. 한윤서는 정황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수첩을 가방에 넣고 헌병들을 따라 나셨어요. 부대 중앙광장에는 이미 모든 병사들이 집합해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직접 지시한 것이었어요. 그는 한윤서의 체포 장면을 모든 부대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려고 했거든요. 부대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우리 부대에 침투한 간첩을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박정우는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어요. 이 여자는 감찰관이라는 거짓 신분으로 우리 부대에 들어와 국가 기밀을 수집하고 외부로 유출하려 했습니다. 병사들은 옹성거렸어요. 대부분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긴장된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윤서는 헌병들에게 둘러싸인 채 광장 중앙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보세요. 우리나라 군인들을 속이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 간첩입니다. 박정우는 점점 흥분했어요. 마침내 한윤서를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그런데 그때 박정우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흥분한 나머지 한윤서에게 다가가서 뺨을 때린 것이었어요. 처음이 우리 부대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했어. 탁. 한윤서의 뺨에서 따끔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병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도윤은 주먹을 꽉 쥐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윤서가 자신들을 도우려고 온 사람인데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분했습니다. 이제 저 간첩을 굳이 소에 가더라. 철저히 조사해서 배우를 밝혀내겠어. 박정우가 소리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두두두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큰 군용 헬리콥터 한 대가 부대 상공에 나타나더니 철천히 착륙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박정우는 당황했어요. 뭐지? 갑자기 헬기가 왜? 헬리콥터 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고위 장교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삼성 계급장을 단 중장이었어요. 참모 중 한 명이 박정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대령님, 저기 내리시는 분 국방부 직속 감찰반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중장님이 뭐가
하늘서 중장님인 것 같습니다. 박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헬리콥터에서 내린 중장은 분명히 하늘서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민간 옷이 아니라 정식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늘서 중장은 천천히 광장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대령급 장교들과 감찰관들이 함께 따라왔어요. 박정우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간첩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계급의 장군이었던 것이죠. 하늘서 중장은 박정우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아직도 박정우가 때린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박정우 대령, 하늘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군법상 감찰방해 및 상급자 폭행, 그리고 군 기강 파괴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박정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당신은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감찰관을 감찹으로 몰아세우고 급기야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주변 참모들과 간부들도 모두 얼어붙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옹성거렸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감찹이라고 들었던 여성이 실제로는 중장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김도윤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의서가 정말로 자신들을 구하러 온 사람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헌병대장 박정우 대령을 즉시 구속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은 이번에는 박정우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한의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던 그 박정우에게 말이죠. 박정우는 끌려가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 한의서 중장은 모든 부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이 시작됩니다. 모든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어요. 박정우는 헌병대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도 분노와 수치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구치소 안에서 계속 소리를 질러댔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여자 하나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든다고. 구치소 간수가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지만 박정우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나는 27년간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이야. 저런 여자한테 굴복할 수는 없어. 하지만 현실은 내놓겠습니다. 한의서 중장은 이미 국방부 감찰팀과 함께 제7시국이 가벼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거든요. 감찰팀은 먼저 박정우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의 책상 서랍과 금고에서는 각종 비리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것 좀 보세요. 부식비 유용 관련 장부가 여기 있네요. 이건 뭐죠? 지역 건설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 내역인 것 같은데 여기 시계랑 골프용품들, 이것들도 다 뇌물로 받은 것 같네요. 감찰관들이 발견한 증거들은 한의서가 며칠간 수집한 정보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녀의 조사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부대 내 다른 간부들도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박정우와 함께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은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군수과장은 한의서 중장 앞에서 진담을 흘리며 앉아 있었어요. 군수과장님, 지난 2년간 부식비 집행 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게 장보대로 집행했는데요. 장보대로요? 그럼 이 영수증들은 뭔가요? 한의서가 내민 영수증들을 본 군수과장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것들은 박정우가 사적 모임에서 사용한 고급 한화 수입 양주 영수증들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대령님이 직접. 그럼 박정우 대령이 부식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말씀이군요. 군수과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대령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우를 중심으로 한 빌리 조직의 전모가 밝혀졌어요. 훈련 조작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훈련을 했다고 허위 보고한 사례가 수십 건이나 되었거든요. 작전과장님, 이 훈련 보고서를 보세요. 지난 2달간 야간 기동 훈련을 이메일 3, 4차례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몇 번이나 했습니다. 작전과장은 머물거렸어요. 실제로는 5번 정도, 5번이요. 그럼 나머지 여러 번은 모두 거짓 보고라는 말씀이군요. 죄송합니다. 대령님이 예산 절약을 위해서라고 한윤서는 차가운 표정으로 기록했어요. 이런 허위 보고는 결국 부대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내는 행위였거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병사들에 대한 인권 침해였습니다. 김도윤이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섰어요. 저희는 주말에도 대령님 개인 일로 동원되었습니다. 대령님 집 청소하고 정원 손질하고 심지어 대령님 아버님 농장일까지 했어요. 그 일들은 모두 무보수였나요? 네, 한 분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거부하면 영창에 간다고 협박당했습니다. 한윤서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군인이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데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병사들을 착취한 것이었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구타도 있었어요. 이병 최민수가 작업을 제대로 못했다고 대령님이 직접 뺨을 때리고 발로 찾았어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훈련 중 부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한윤서는 즉시 최민수를 불러 확인했어요. 정말 대령이 당신을 구탈했습니까? 최민수는 처음에는 말을 못하겠다고 했지만 한윤서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신고하면 더 큰일 날까 봐서 앞으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박정호의 비리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부식비 유용만 해도 연간 5천만 원이 넘었고 각종 뇌물과 리베이트까지 합치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구치소의 박정호에게는 이런 조사 결과들이 하나씩 통보되었어요. 박정호 대령, 당신의 부식비 유용 규모가 확인되었습니다. 연간 5,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가 3억 원, 각종 뇌물이 8천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박정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저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라고요? 병사들을 개인 노예로 부리고 국가 예산을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입니까? 조사관의 질문에 박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김도윤은 한윤서 중장을 찾아왔습니다. 장군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왜 직접 감찰에 나오셨어요? 보통 장군님들은 부하들을 시키시잖아요. 한윤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내가 부하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이 나라는 썩었습니다. 특히 군대 내부의 부패가 고위층까지 이어져 있어서 학업자들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직접 나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에요. 전국의 여러 부대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김도윤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윤서가 단순히 이 부대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전체 군대를 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장군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당신 같은 용기 있는 병사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윤서의 말에 김도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부대에도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한윤서 중장의 감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제79기 가벼단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국방부에서 파견된 감찰관들과 군사경찰들이 부대 곳곳을 샷샷 뒤집히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부서, 모든 장부, 모든 기록을 점검할 겁니다. 한윤서는 감찰팀 전체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정우 대령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대 전체에 마련한 부패 구조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해요. 감찰팀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회계팀은 지난 3년간의 모든 예산 집행 내역을 조사했고, 조사팀은 각종 허위 보고서들을 검토했어요.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회식비 횡령 문제였습니다. 박정우는 부대 예산으로 지역 유지들과 정기적으로 고급 회식을 가졌는데 그 비용이 연간 2천만 원에 달으러요. 이 영수증들을 보세요. 한 번 회식에 300만 원씩 썼네요. 한우 특수부위에 30년 산 양주까지. 그리고 이건 골프장 이용료 영수증입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군단장님과 골프를 쳤다고 되어 있어요. 감찰관들이 찾아낸 증거들은 박정우의 비리가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보여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혹행위였어요. 김두윤의 증언을 시작으로 다른 병사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매주 일요일마다 대령님 개인 농장에 동원되었습니다. 고추 따기, 벼 패기, 축사 청소까지 했어요. 이병 정연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그 일은 군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 일이었나요? 네, 완전히 사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거부하면 영창 3.1이라고 협박당했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뭐라고 했나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령님 눈치를 보면서 저희를 더 혹독하게 부렸어요. 부패한 권력자들을 떨게 만드는 그 여자 간첩으로 써 말이에요.